자연수엔이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n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의 n제곱근 중에서 의문실수가 존재하도록. 자, n제곱근인데 의문실수가 존재한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맞지? 첫 번째, 뭐일 때? n이 만약에 홀수라면. 그럼 뭐야? 얘의 부호 따라가잖아.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4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뭐다? 음수면 됩니다. 두 번째, 꼭 그래야만 하나? 아니죠. 그것뿐이어야만 하나? 그건 아니죠. 짝수일 때도 존재합니다. 근데 n이 짝수면 뭐야? 그냥 무조건 양수 존재하잖아. 뭐가 하기만 하다면, 존재하기만 한다면. 맞지? n제곱근이 뭐야? 뿔마 n제곱근 얼마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다? 존재하기만 한다면.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뭐? 양수이기만 하다면. 0은 안 되고 0은 0이 나오고 제곱근도. 끝. 그러면 여기 거 먼저 찾아볼까?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0이 양수면 됩니다. 2, 5, 마마. n은 2보다 작거나 5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이것까지 생각해서 맞죠? n의 범위까지 생각해서 홀수인 거 다 찾아가 보자. 얘는 뭐야? 7, 9. 두 개네. 두 번째, 밑에 거도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될까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 0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이거 인수는 안 한다. 2와 5 사이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인 거 찾아주면 되겠네. 이거는 범위 어차피 확인 들어갔으니까 상관없고. 그냥 뭐다? 4 하나 있냐? 끝이네? 3개. 합이야? 합은 20. 됐나요? 어때요? 쉽죠? 이렇게 됐음? 네. 52번 가보자. 이건 뭐야? 상이네. 자, 뭔가 새롭게 정의하고 있잖아. 저거 그대로 따라가줘야지. 잠깐만, 뭐 이상한 거 켜졌다. 양수A와 2 이상의 전수N에 대하여 RAN을 n제곱근 A로 정의합니다.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대로 찾아보세요. 기억 R 2,4 뭐야? 2,4 R 2,4가 뭐야? 몰라 나도. 따라가 보자. 2 앞에 있는 A를 안에 넣었지. 2를 안에 넣자. 뭐에? 뒤에 거 제곱근. 네 제곱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를 뭔 개소리야. 루트 2를 안에 넣어야지. 뭐에? 2 제곱근. 그냥 제곱근이라는 얘기다. 맞지? 맞냐? 네, 참이에요. 끝. 그냥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니은 RA3, RA 뭐하는 짓이야 저거? RA3를 3번 곱한다. 삼승하겠다는 얘기다. 맞지? 자, RA3가 뭐예요? A를 안에다 넣고 세 제곱근으로 가는 거지. 이건 뭐야? 지수로 고쳐주면 알아먹기 편하지. 그냥 A의 1승이구나. 그럼 두 번째, 요것도 가보죠. 우변도 가보자. 얘는 뭐예요? 3A가 안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세제곱근 안에. 둘이 같다. 미친놈인가? 뭔 개소리야. 틀렸다 그죠? 예, 땡. 디귿. RAN, N. 이것도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자. 첫 번째, 이거는 좀 좌변을 먼저 쓰고 우변을 먼저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얘처럼 그냥 좌변 해놓고 좌변 진짜 좀 쓸게요. 뭐야? R, A, N, N. 요거부터 먼저 쓰자. 자, 이게 뭐야? A가 N제곱근 안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N, R 넣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네. 맞지? 그럼 뭐예요? n제곱근 A가 n제곱근 안에 들어가면 되겠네. 됐음? 이게 먼저 헷갈리면은 A의 n분의 1승을 전체 n분의 1승. 뭐야? A의 n분의 1승의 제곱 n제곱분의 1승. 두 번째, 우변 가보자. 우변 뭐야?
R, A, 2N. 뭐야? A를 2N 제곱근 안에 넣자. 이건 뭐야? A에 2N분의 1을 써. 둘이 다르죠. 알았죠? 항상 같은 것은 아니죠.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1. 오케이? 저 RAN 같이 새롭게 정의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죠? 뭔가 의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 가끔. RA는 뭔가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이 의미 해석으로 기억을 한번 확인해볼까? 인을 확인해볼까? 또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이제 시키는 대로 식을 써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 내가 로그를 PPT 만들어 놨나? 우리 숙제 이거 끝까지였지. 로그 없어 내가 지금. 화면 꺼. 자, 로그라는 녀석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한번 가봐요. 윤채아, 2의 3승이 얼마야? 자, 똑똑하구만. 연아야, 2의 몇 승이 16이야? 그렇지. 똑똑하구만 다들. 너무 크게 썼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2의 지수, 밑을 2로 하는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이제? 실수 전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두 번째 지수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는 알지. 그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2의 지수에 3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지.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2분의 7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잖아. 맞죠? 2분의 7 넣으면 뭐야? 2의 7승의 제곱근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3분의 10승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3.726532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 지수에. 자,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3과 4 사이에 있는 수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 값 또한 8과 16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과 뭐 하겠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얘기, 유리수, 무리수의 조밀성 이런 말을 하는데,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결국 지수 3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는 무한계이기 때문에 8과 16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무한계랑 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까? 값이 지수가 커질수록 값도 커지니까. 뭔 말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수가 무엇일 때 12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이런 지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이해돼. 조밀성에 의하여 8과 16 사이에 있는 어떤 12라는 놈과 대응되는 지수가 3과 4 사이에 있을 거다까지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함. 나도 못함. 이해됐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지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그 지수가 뭔데? 얼만데? 를 표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바로 로그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된 거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이해됐어?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자, 한다. 2를 로그 밑에다 쓰고 요 값을 로그랑 똑같은 사이즈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다? 2의 지수예요. 그 값이 12가 나오도록 하는 이라는 의미로 부르기로 된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나온다? 로그의 정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로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너희들은 그냥 지수식에서 자꾸 분필 들고 다니니까 다 들고 다녀. 지수식에서 A의 X승이 B가 된다라는 지수식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그 누구를 지수인 X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로그를 쓰기로 뭐 했다고 약속을 했고 그때 X에 미친 지수 A 뭔 개소리야 X에 미친 A라는 값을 로그에서도 아래 첨자로 좀 작게 써서 미치라고 부를 거고 그걸 써줄게.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여기 로그랑 사이즈 똑같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름, 용어 좀 얘기할까?
지수식에서 AX승은 B라는 식에서 A의 이름이 뭐였다? 밑이었죠. 여기서도 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뭐 초록색이 중요한 건 아니다. 색깔 구분하는 거. 요 B의 값을, 여기서는 이름이 딱히 없었지. 여기 로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지수식에서 X의 이름이 지수였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생긴 거야. 알았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그를 배우게 되면은 일단은 로그를 쓰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4승이 방금 그 16입니다를 가지고 표현하면 뭐다? 4라는 놈은 지수는 뭐다? 로그에서 2의 16 써주면 되는 거야. 또 뭐 예를 들어서 3의 x승이 25라는 게 있다. 그럼 그때 그 x는 뭐다? 로그로 씁니다. 밑에 아래 첨자로 3을 쓰고 여기 로그랑 같은 사이즈로 25로 쓰고 진수라고 부를 거고. 알았음? 요게 일단 로그임. 자, 그때 요 빨간 거. 요 녀석, 여기 빼자. 요 녀석 읽는 방법이 원래는 뭐냐면 원래 이름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읽는 게 원래 제대로 읽어주는 방법이기는 해. 진짜로는.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로그 A의 B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냥 단순하게 로그 A의 B, 로그 A의 B 합니다. 뭐 로그 2의 16, 로그 3의 25 이러면서 읽어줍니다. 알았죠? 뭐 그거는 참고만 하고 저거는 참고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사실상 로그의 정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로그라는 게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라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막 쓴다고 해서 막 써지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거에 맞춰서 이제 로그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로그의 정의에는 지수의 식에서부터 출발해. 지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지수 법칙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뭐로 맞춰줬어? 밑 A를 향수로 맞춰줬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게 어디로도 로그로 넘어와도 역시 마찬가지 A, 밑은 양수입니다. 자, 이거라고 불렀을 때 밑 A는 양수여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알겠어요? 왜? 저거는 로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지수에서부터 흘러오던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그 다음 두 번째, 또 지수 얘기인데 A의 X승의 B요. 근데 A가 양수야. 양수를 거듭 제곱을 했는데 B가 갑자기 음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5라는 놈을 열심히 몇 거듭 제곱을 해봐. 마이너스 100이 만들 수 있어? 못 만듭니다. B도 양수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도 로그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거야. 밑 양수, 진수, 양수. 로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미친 보기는 없다는 얘기. 알았음? 물론 이걸 쓸 일은 없겠지만은 등장을 했을 때 당연히 너희들은 제곱을 하면 안 되지. x는 3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범위 찾아야 된다. 알았죠? 말 안 해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양수 3, 양수 3이래. 3보다 크다라는 거를 꼭 써줘야 된다.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A는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도 불러요. 나는 앞으로는 이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나중에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다른 말로 밑과 진수의 조건인데, 결국 밑은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양수기만 하면 돼. 자, 왜 A가 1이 아니냐? 그것도 역시 지수식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자, 만약에 로그의 A가 1이라면은 치수에서도 A가 1이라는 얘기잖아. 자, 그때 이 값이 B가 된대. 맞죠? 그런 X를 한번 찾아볼 건데 만약에 B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1을 거듭 제곱해서 3 만들어봐. 만들 수가 없잖아. 100번을 곱하든 1000번을 곱하든 무조건 1이잖아. 그러면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x가 뭔데? 로그 a 1의 b잖아.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만약에 b가 1이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2를 넣어도 1 성립, 3을 넣어도 성립,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성립,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도 성립. x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로그를 왜 등장시켰어? 뭔가 하나의 지수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그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모든 실수를 만들어버렸다? 그거는 로그의 존재 이유가 아닌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야? B가 문제야? 아니. B가 문제이기 전에 일단 A부터 문제였던 거야. A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 로그는 존재하지 않거나 말 그대로 정의되지 않거나 또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값으로 쓰기로만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죠? 자, 요 얘기. 이번 단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쓰이냐면 그냥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하면서 밑에도 진수에도 x를 막 쓴 2차식이나 1차식이 들어갈 거야. 범위 쓰면 돼. 값을 구하거나 정수의 개수를 구하거나 정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는 진짜 순한말. 그냥 쓰기만 하면 되거든. 기억만 하고 잘 써도 잘 외워두고 그게 나중에 로그 함수라던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으로 갔을 때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이유가 바로 밑과 진수의 조건이 될 거다. 그거는 참고하더라.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이번 단원에서의 밑과 진수의 조건은 너무 쉬워.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 이번에 쓰면서 뭐 하자? 외워두고 나중에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그때는 안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물어보지만 너희들은 당연히 x의 범위를 구해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또는 마지막에 확인을 하던가. 그걸 안 해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애들이. 알았죠? 겁주고 있는데 그냥 결국은 밑까지 조건 확인하자. 이게 다야. 나중에.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는 할 줄 알아. 지수에 대한 거를 로그로, 로그에 대한 식을 x로, 뭔 개소리야, 지수로 쓸 줄은 알고 로그가 이렇게 해야 존재하네 라는 식으로 말은 맞출 줄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겠지.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로그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x는 얼마? 아까도 했던 건데 4. 왜 4가 바로 나와? 2의 지수가 16이 돼야 되니까 x는 4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수로 바꾸는 방법 말고는 구할 수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수를 꼭 빌려와야 돼. 맞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한다? 로그 2의 16을 보자마자 4, 로그 3의 729를 보자마자 6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배우는 거다. 이제부터. 자, 간다. 로그의 아이고 우리야 성질. 자, 로그의 성질 가보자. 로그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뭐부터 하지? 진수. 윤채야, 진수가 1인 로그는 얼마다? 에이 땡! 0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0이야? A의 지수가 뭐여야 그 값은 1이 나올까? 0승이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제는 지수를 생각을 해서 값을 구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그냥 로그를 딱 보자마자 진수가 1인 로그 무조건 얼마? 0. 진수가 1인 로그 0. 오케이? 자, 그럼 방금 윤채가 뭐랑 헷갈렸냐면 로그 A에 진수도 A, 밑과 진수가 똑같은 로그. 그 녀석이 얼마다? 1이다. 왜? A의 1승이 A니까. A의 지수가 뭐여야 그걸 A로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1승. 맞지요? 자, 요거 두 개 일단 제일 기본적인 성질. 알았음?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요 녀석은 증명은 조금 이따가 몰아서 한 방에 할게요. 일단은 외우고 앞으로 이렇게 쓰자라는 의미로. 자, 일단 로그들이 등장을 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단순 연산형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제일 먼저 확인할 거 로그 어떤 문제든
밑을 확인을 해라. 밑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배울 공식인데 미리 얘기하자면 밑이 다르다면 뭐 해줘? 밑을 같게 만드는 공식을 배울 거다. 알았죠? 좀 더 얘기할게. 여기서 배울 거야. 아무튼 밑이 똑같은 로그들이 등장을 했다 치자. 그러면은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다? 자, 증명은 좀 이따가 한다 했죠. 자, 밑이 똑같은 로그를 더하기라는 연산을 한다면 하나의 같은 밑을 갖는 로그로 바꾸면서 진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마치 약간 뭐랑 비슷해? A의 X승과 A의 Y승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곱했을 때 지수들끼리 더하는 것처럼 완전 거꾸로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울 거야. 막 fx 더하기 fxy는 fxy입니다. fx 곱하기 fy는 fx 플러스 y입니다. 를 보면서 아 f 로그 함수겠네, 지수 함수겠네 예측을 하는 문제들도 생길 거야 나중에. 알았음? 알았음? 물론 예측으로 풀진 않아. 근데 그걸 살짝 써서 이렇게 풀면 쉽겠네라는 또 다른 풀이가 나오는 거지. 알았죠? 자, 간다. 두 번째. 그래서 로그에서 곱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건 지수야. 그걸 헷갈리면 안 돼. 이 얘기를 괜히 한 것 같다. 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뭐 해보자. 밑이 같은 로그를 뭐 해보자. 빼보자. 그러면 뭐 한다? 야, 더하기가 곱하기면 빼기는 뭐겠어? 그렇지. 똑똑하구나.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뭐합니다? 나눠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 두 개가 다야. 곱하기 나누기는 없고 더하기 빼기만.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수가 무슨 꼴? 진수가 지수꼴을 띠고 있을 거야. 기억나죠? 그때는 뭐 해준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둬. 대신에 저 지수 자리에 있는 n을 앞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금 약속을 할게. 자, 마이너스 2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진수의 조건은 양수였거든. 근데 얘는 들어갈 수 있지. 4, 양수 4잖아. 진수가. 그때 함부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분명히 저 위에서 x가 음수인 걸 찾아왔는데 이 표현을 썼을 때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붙이든가 마이너스 x로 써줘야지. 음수인데요가 아니잖아.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가 양수거든. 이런 실수들이 좀 이제 있지. 로그라는 거는 너희들이 백날 풀어봐야 있잖아. 고작 한 1년 하고 말잖아. 대수, 지수, 로그.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실수를 해요. 지수는 중학교 때부터 해왔거든. 지금까지 계속 써왔거든. 그래서 많이 익숙한데 로그는 뭐 10년을 한 나도 지수보다는 덜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방금 같은 실수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조심만 하자는 얘기야. 왜 실수해 병신아 이게 아니라. 알았죠? 자,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뭐다? 진수가 지수꼴을 띄고 있으면 그 지수에는 앞으로 뽑아내도 된다. 대신에 지금 이거는 방금처럼 뭐 x는 양수라고 써줄게. y도 양수라고 써줄게. 왜? 이 네 번째 것 때문이 아니라 얘네 때문에. 그래서 얘네 때문에 x의 범위를 정했으니 여기서는 굳이 절대값 x를 안 쓰는데 원래는 절대값 x야. 알았죠? n이 짝수일 때. 알았죠? 조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배우지. 뭐?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자, 원래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그중 한 두 개 정도를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고 한 두 개 정도를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불러. 나는 그 여러 가지 성질이랑 밑변환 공식 다 합해서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로그라고 안 하고. 왠지는 보면 알겠죠. 자, 갑니다. 일단 밑변환 공식이 왜 등장했다? 얘네 쓰고 싶은 거야. 밑이 같아야 뭔가 간단히 고칠 수 있어. 얘를 쓰더라도 결국은 뭔가 뒤에 있는 로그들은 아마 더하기 빼기 또 하고 있겠지. 밑이 같아야 돼. 한 놈이라도 밑이, 다른 로그들은 다 밑이인데 한 놈만 로그 밑이 3이다? 그럼 걔 때문에 뭔가 이상해. 밑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밑을 바꾸는 공식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간다. 자, 로그에 A에 B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나는 이 녀석을 밑을,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들이 밑이 다 C야.
그래서 C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꾼다? 반드시 분수꼴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심플하게 해주는 또 다른 장치가 문제에 있을 거야. 아무튼 분수를 바꿉니다. 그때 분모와 분자에 다 내가 바꾸고 싶은 밑을 쓰세요. 내가 쓰고 싶은 밑, C. 그러나면 이제 뭐 한다? 얘 이름이 뭐야? 밑. 밑을 조금 한글로 다른 말로 보시면 아래로 가세요. 그럼 얘는 위지 뭐. 알았죠? B, A. 어때요? 쉽죠?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해보고 싶냐면 얘 로그 A의 B가 또는 밑을 A로 하는 B의 로그가 등장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로그들이 전부 다 밑이 B인 거야. B. 그걸 바꾸고 싶어서 바꿔봤어. 원래는 뭐야? 밑이 B인 A. 의 로그. 얘도 B의 짠. 니까 진수가 똑같네. 얼마야? 1이죠. 그래서 분자는 1이 된다. 자, 요거에 대한 결론 얘기합니다. 내가 밑을 바꾸고 싶은데 그 밑을 진수에 가지고 있다면 니까 진수 자리 바꾸면서 역수 만들면 끝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로그 2의 3, 로그 3의 2 곱하면은 무조건 1. 왜? 둘이 역수관계 있으니까. 알았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쓰게 되고, 자, 너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놈이 등장을 하죠. 구하시오. 뭐예요? 뭐? 산술기하 평균이 등장하는 거야. 언제? 또 로그 방정식. 또는 오늘 배우겠다. 방정식 아니구나. 역수 관계 있잖아. 역수의 합의 최대 최소 산술기하. 2루트의 둘이 곱해준 거 1. 이런 데 쓰는 거야. 알았죠? 지수는 잘 보여. 지수는 진짜 너무나도 잘 보여. 당연히 2잖아. 근데 로그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는 걸로 역수를 씁니다. 알았죠? 자, 다. 그럼 로그의 밑변화는 이 두 개가 다예요. 이게 이제 로그의 밑변화 공식이고 밑에 써주는 공식 두 개를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도 밑변화 공식이라고 부를 거다. 자, 세 번째. 자, 로그의 B가 있는데 아까 저거야. 진수가 지수꼴을 뗄 수 있지. 뭐 하면 돼? N 뽑아내면 돼. 자, 문제는 뭐다? 진수만 지수꼴을 가질 수 있나? 아니요. 밑도 지수꼴을 가질 수 있잖아. 밑은 뭐다? 다른 말로 치면 아래. 아래를 조금 뭐 그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뭐야? 분모. 오케이? 진수에 있는 지수 또한 뽑아낼 수 있다. 대신에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온다? 무조건 아래쪽으로 갑니다. 아래쪽. 알았죠? 그래서 뽑아낼 때 아래 분모로 뽑아내고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뽑아내고. 저 공식 살짝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뭐가 나온다? 자, 간다. 자, A가 있어요. 지수에다가 로그를 넣는 행위를 합니다.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어요. 자, 역시 결론 증명은 좀 이따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C와 A의 자리를 바꾸셔도 똑같은 수입니다. 왜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 네 개가 밑변환 공식이야. 얘도 어떻게 보면 뭐야? 밑이 바뀌었잖아. A로. A의 M승에서 A로. 얘도 뭐야? 지수의 식의 밑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난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 부르. 이게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아마 들어가 있을 거야. 알았죠? 이 정도는 끝. 그냥 로그는 끝. 그러고 나서 밑에 쬐끄맣게 상용 로그 붙어 있지. 그 상용 로그는 어떻게 수업을 얼마나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수업 시간이 사실은 좀 달라져. 상용 로그의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하면은 상용 로그 하나만으로 1시간이 필요해. 1시간이 아니라 그 수업 한 타임 2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은 상용 로그를 그냥 기본적인 정도로만 싹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알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 수업이 정규 수업이라서 지금 수업이 방학 수업인데 개학 후의 수업 때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될 때 그때 상용 로그를 전부 다 한번 좀 알려주려고 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증명은 잠깐 쉬었다가 할까? 알았죠?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서. 왜 취소가 안 돼? 자, 요번에는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증명. 자, 증명은 근데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당장 증명을 뭐 외우든 뭐 익히든 기억을 하든 뭐 같은 말인가 다?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공식을 외우는 데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알죠? 이 증명은 그냥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나 뭐 서술형 또는 뭐 수행평가 등등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저렇게 그거 말고는 그냥 저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그냥 의문증 해소 정도다. 알았죠? 근데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당연히 뭐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뭐 혹시나 서술형에서 또는 혹시나 뭐 그냥 객관식이라도 빈칸 출연형에서 등등등. 알았죠? 자, 그때 나는 요거 하나 먼저 설명을 할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증명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x가 뭐야? 로그 a의 b야. 이 x 로그 a의 b를 어디다가 여기 x에 집어넣어 보자. 약간 뭐 치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x를 ab로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a의 지수가 로그 a의 b면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 얘기지. 맞죠? 자, 올려 쓰고 다시 한번 요거 얘기할게요. A의 지수가 로그 A의 B면 자, 뭐 B 무시하고 밑 A와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같으면 뭐다? 내가 가린 부분 얘가 그대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얘 로그 2면 밑이 2인 로그면 얘가 3이면 3이 나오고 얘가 5면은 5가 나온다. 오케이? 그거를 자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나는 2인 수가 있었어. 그 지수에 적당한 수를 넣어서 5를 만들고 싶어. 뭐 하자? 얘를 없애는 미치 로그를 쓰고 내가 만들고 싶은 놈을 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나?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 증명들을 전부 다 한번 조져봅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x가 있었어. 뭐다? 로그 a의 b요. 미쳤나봐. 또라이. 다시. 이게 아니라 a의 지수가 로그 a의 x면 그 수는 x입니다. 맞나요? 두 번째, b가 있었어. 그걸 내가 y로 바꾸고 싶어. 지수에 뭐 넣자? 밑이 b인 y의 로그를 쓰자. 맞죠? 이 두 식을 뭐 한다? 곱해보자.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 얘들아. 뭔가 좀 이상해. 미안해요. 자, b를 왜 썼지? a야. 곱해보자. 그러면은 좌변의 곱은 a에 밑이 똑같은 a. 지수식이네.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해보자. 근데 그 수가 뭐가 나왔어? x 곱하기 y가 나왔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좌변이 밑이 a인 지수식이니까 우변도 밑이 a인 식으로 고쳐보자.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얘로 고쳐보자. 뭐 하면 돼? 밑이 a인 로그의 지수가 x, y면 되지. 그때 누구끼리 비교해보자? 지수끼리 비교해보자. 공식 완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요 두 식을 양변을 나눠도 볼까? 그러면 밑이 a인 똑같은 지수식이 있네. 지수끼리 뭐 한다? 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우변은 뭐가 나왔어? y분의 x가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이 밑이 a인 지수꼴로 고쳐볼까? 로그 a에 내가 만들고 싶은 수 y는 x, y분의 x. 그때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세 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증명 끝이야. 별거 아니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식
하나만 가지고 간다. 자리가 없어서 위로 갈게. 하나만 가지고 간다. 뭐? A에 로그 A의 X. 그게 뭐다? X다. 자, 이 식을 양변을 몇 제곱? N제곱을 해보자. 전체 N제곱이면 지수끼리 곱합니다. 그러나서 이 X의 N승, 우변에 있는 X의 N승 또한 밑이 A인 지수로 고쳐보자. 로그 A에 내가 만들고 싶은 수. 그때 지수끼리 비교하면 네 번째 공식 완성이야. 이거 하나로 지금 다 해요. 이해됐죠? 오케이?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뭐 정리를 하든 뭐 그냥 눈으로만 보든 이해하고 나중에 내신 대비 때는 이렇게 한번 좀 익혀두면은 뭐 혹시나 서술에 내더라도 뭘 하든 아 그냥 저 첫 번째 식 저거 하나 가지고 증명이 가능하네 정도를 지금은 눈에 익혀놓고 내신 대비 하는 3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뭐 정리를 좀 해서 외운다던가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식이 왜 나온지까지는 이해됐니? 혹시 쓸 사람 있으면 쓰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자유 꼭 지금은 안 써도 됩니다. 안 물어보니까. 자, 됐나? 그럼 넘어간다. 자, 다음. 어디로 간다? 저기 있는 네 가지 공식 몇 개만 증명해보자. 귀찮다. 한 두 개만 해보자. 두 개만. 한 개? 한 개만 하자. 한 개만. 첫 번째 거 하나면 사실 두 번째 거 되는 거니까. 알았죠? 자, 뭐 해보자. X가 있었어. 그거를 밑이 A인 지수꼴로 고쳐보자. 그럼 뭐야? 로그 A의 X죠. 아까는 Y는으로 하면서 A를 또 구했는데 이번에는 X를 한 번 더 구해보자. 대신에 뭐? 밑이 B인 걸로. 그럼 뭐다? 로그 B의 X로 써도 되죠. 맞죠? 다 X잖아. 그때 이 두 식을 잘 봐. 이 두 식을 잘 봐. 우변, 아니 두 번째 우변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고쳐보는 거야. B에 로그 B네. 그런데 이 X 자리에 얘를 쓰면 어떨까? A의 로그 A의 X 미친 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수가 또 지수꼴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만 식을 정리해보자. 얘만 보면은 로그인데 진수가 지수꼴이네. 지수는 뽑아낼까? B의 지수에는 로그가 얘가 남아있고 A의 지수였던 로그 AX가 튕겨나간다. 맞지? 곱하기로. 그러고 나서 누구끼리 같다? 밑이 B인 놈들. 얘랑 얘가 같다. 로그 BX랑 로그 AX 곱하기 로그 B의 A가 같다. 그때 밑이 같은 놈들이 보이죠? 분수꼴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을 나눠봐. 로그 B의 A는 분의 로그 B의 X는 로그 A의 X다. 밑이 A인 로그를 밑이 B인 로그로 바꿀 때 분수꼴로 고치는데 밑에 있는 A가 분모로 진수에 있는 X가 분자로 각각의 진수로 가면 됩니다. 끝. 그럼 그거를 ABC 맞춰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이 공식 증명인 거지. 지금 ABC는 안 맞췄어요. 알았음? 알았음? 이런 식으로 하면 증명 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다시 한번 로그의 밑배분 공식이 왜 등장했다?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해서 뭔가 로그만 딱 보자마자 3입니다, 5입니다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로그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밑이 하나라도 한 놈이라도 로그가 여러 개 등장했을 때 한 놈이라도 밑이 다르면은 그 녀석은 밑을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바꾸는 공식이 등장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로그 설명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상용 로그 얘기를 잠깐 하고 문제 하나 풀자. 자,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용 로그의 진짜 전부를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내신 정도 수준의 로그, 상용 로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기본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 일단 상용이라는 단어가 뭐요? 뭐의 상용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뭐 인공지능 상용화 뭐 이런 거 하잖아. 상용이 뭐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거. 물론 우리가 뭐 진짜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상용록을 쓰고 있냐? 우리는 상용록을 생각 안 하지만 실제 쓰고 있기는 해. 제일 대표적인 거. 지진, 데시벨, 소리 세기. 그 뭐 너희 공사장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좀 대기업 같은 데들은 공사장 그 막 울타리가 그냥 쳐놓잖아. 거기 바깥에 뭐 현재 소음 정도 뭐 하면서 막 붙여놓고 혹시 본 적 있나? 70데시벨, 60데시벨 하면서 뭐 어쨌든 그런 데시벨. 그리고 지진은 뭐 흔히 너희들 보죠. 지진 진도 뭐 3점 몇, 4점 몇, 5점 몇 하면서 자 지진의 진도를 나도 기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진도 1이면은 지진이 발생했어. 근데 1이면은 사실 사람은 못 느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지진의 세기 2면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정도는 느낀다. 뭐 이 정도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3이면 뭐 어지러움을 좀 느낄 수 있고 뭐 물잔에 물이 좀 흔들흔들 한다던가 뭐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다. 근데 4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지. 뭐 찬장에 올려놓은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맞죠? 그게 5인가? 모르겠어 나도. 근데 한 6 정도면은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기타 등등. 7이면 갑자기 막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약간 그 정도의 세기라고 치자. 1과 7 사이가 너무 멀지 않아? 1, 2, 3은 사실 별 차이 안 나잖아. 근데 갑자기 4, 5, 6 넘어가면서부터 확 차이 나기 시작하지. 실제 너희들이 지진의 세기를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순간적으로 땅을 미는 힘을 뭐 예를 들어 뉴턴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확 표현을 했다 쳐봐봐. 실제는 엄청난 차이일걸?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이랑 사람이 느끼게 미는 힘이랑 엄청 차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뉴턴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얘는 뭐 적당한 뭐 예를 들어 10뉴턴이라 치면은 얘는 엄청나게 큰 뉴턴 아닐까? 그걸 뉴턴으로 지진의 진도를 표현한다. 너무 세부적이거나 그지?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야. 그걸 1과 7로 표현을 하고 싶어. 자, 그래서 로그라는 게 등장했는데 잘 봐요. 로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치 인로그를 생각을 한다고 쳐볼게. 2 정도가 들어오면 1이야. 근데 4 정도가 들어오면 2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2는 너무 작다. 16이면 4야. 1024가 들어와야 10밖에 안 돼. 5배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한 200배, 3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숫자는 고작 5 정도, 5배 정도로 차이를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밑이 좀 커졌어. 10 정도로 가보자. 10, 10, 10, 10. 그게 1이 되려면 10이겠지? 이게 되려면 10의 제곱이겠지, 얘들아? 2 빠져나오고 로그 10의 제곱은 1이니까. 얘는 10의 4승, 얘는 10의 10승. 한번 생각해봐. 1부터 10까지 한 6 정도만 보자, 이번에는. 어때? 10이랑 빵빵빵빵 빵빵 얼마야? 100만? 10이랑 100만을 고작 1과 6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상용로그에 등장한 이유야. 실제로 지진의 진도가 정확하게 그냥 로그입니다는 아닌데 여기에 실제 지진이 뭐 땅을 미는 힘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진도라는 말로 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진도 1.0, 2.0, 3.0. 알았음? 오케이? 이거는 그냥 기본 배경. 자, 그래서 어쨌든 상용로그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제일 쓰기 쉬운 수는 10입니다. 10. 10만 하면은 0 5개니까. 1000만 하면 0이 7개니까. 맞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가 등장할 거야. 그거를 밑을 안 써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또는 이제 너희들이 숙제 풀다가 밑이 없는 로그를 만나면 그 문제 오타가 아니라 그냥 밑이 10인데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너희가 루트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지. 세제곱근은 3을 반드시 쓰는데 제곱근은 너무 많이 쓰니까 2를 어떻게 보면 생략한 거라고 보라 그랬지. 그것처럼 상용 로그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밑이 10인데 10을 생략해서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데 밑이 없이 1000이다. 이건 얼마? 그냥 3으로 바로 계산하시면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진짜 로그의 상용 로그의 정의 정도는 끝.
알았음? 이거 가지고 뭔가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문제는 유형 설명을 들어가요. 사람으로 끝이야 일단. 유형 설명이 필요한 거지. 개념 설명 이게 다야. 알았죠? 그리고 너네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는 또 뭐로도 받아들이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니까 생략하자가 끝이면 너무 쉽잖아. 너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공대를 간다고 쳐봐. 너희들 중에 혹시 공대 갈 사람들이 있나? 공대가 그 어떤 과목보다도 가장 일상생활과 몰라. 일상생활에 좀 근접해 있는 학과지. 맞지? 뭐 기계공학과.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부터 해서 자동차 만드는 과잖아.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과. 뭐 말할 것도 없지. 맞죠? 그런 식으로 좀 공대들이 이 상용이라는 거랑 좀 많이 관련되는데 그 중에서 생명공학이나 화학공학 혹은 기계공학이랑 건축공학 같은 과를 한번 생각해봐. 생명공학, 세포 다루잖아. 그지? 작은 세포 같은 거 다루잖아. 단위가 어떻겠어? 0.00000 하면서 매우 미세한 단위가 나오겠지. 건축 기계 한번 생각해봐. 엄청 큰 단위를 다루지 않겠냐? 로봇 뭐 힘, 건축 뭐 무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은 단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해 있는 과가 그쪽인데 그 중에서도 방금 내가 말한 한 4개나 3개 정도 되는 과, 생명화학, 기계건축 같은 과들은 그 일상생활이랑 뭐를 연결을 시켜놓냐면은 모든 것들을 수계산할 것 같은데 수계산 하나도 안 해요. 진짜 수계산은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해. 그 외 나머지는 미리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고 읽어줍니다. 자, 거기서 내가 나온 건축공학까지 건축공학과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너네 건설 현장 가보면 건물이 뼈대밖에 없을 때 요렇게 생긴 쇳덩어리 본 적 있지? 이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쌓아놨던 그 큰 트럭에 실려 오듯 이렇게 생긴 뼈대 본 거 있지? 맞죠? 이런 거 본 적 있지? H형광이라고 부르는데 이 H형광을 가지고 뼈대를 만들잖아. 그때 아무렇게나 막 쓰겠니? 똑같은 균이나 크기를 가지고만 만들겠니?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설계하는 거,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튼튼하게 설계하는 거, 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거 다 달라.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확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지. 튼튼하게 지어. 아파트는 끽해봐야 한 시간에 한 층에 뭐 한 층이 된다. 한 집의 바닥에 4명, 6명 정도가 서고 가잖아. 진짜 많아봐야 한 10명, 20명 되려나? 그지? 학교는 교실에 막 30명, 40명씩 들어갈 때도 있잖아. 맞죠?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막 한 교실에 부스 만들면 막 50명, 60명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튼튼한 규모가 다르다고. 자, 그거를 뭐 한다? 나 같은 건축공학과 출신들이 학교 용도에 맞게는 이런 세기로, 이런 단단한 으로 지어야 되고요.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요가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걸 가지고 H형광을 만들어. 자, 그때 뭐 별얘기를 다 해. 슬래브, 이 천장, 아니 바닥을 만들 때 콘크리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 콘크리트를 만들 때 철근이라는 걸 집어넣잖아. 뭐야, 철근 뭐야, 뭐라 해야 돼? 요만한 철사 같은 거 막 박아서 만들잖아. 알지? 그것까지는 뭐 유튜브든 어디든 본 적 있지. 그 철근을 몇 개를 넣을지, 철골 두께를 얼마나 할지를 수계산을 안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수계산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뭐 형광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 주문을 한다.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H형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쪽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에 또 이번에는 이 형광을 만들어 주세요. 이 형광을 만들어 주세요.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동마다 다 다른 사이즈의 형광을 주문할 수 있냐? 포스코가 나 안 해. 왜? 걔네들이 이거 만들려고 뭐 하겠냐? 틀을 만들어서 쇳물 부어가지고 굳혀서 만들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주문한 사이즈마다 틀을 다 만들어? 아니지. 그 주물 틀 안 만들잖아.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판매를 할 때 나 같은 계산하는 사람한테 계속 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나와 같은 과 출신의 그 사람들, 실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표를 딱 주는 거야. 아, 이 형광, 우리가 만드는 형광들 중에 이 형광은 이거 사이즈가 얼마고요? 뭐 A 뎁스. 이거 사이즈가 얼마고요? 뭐 그때 폭 하나하나의 두께들이 뭐 얼마고요? 하면서 뭐 여기도 두께 요거 포함. 요것도 뭐 A 하면서 포함을 해가지고 표를 딱 줘. A, D, H, X 뭐 하면서 그 사이즈가 20, 뭐 30, 뭐 500, 뭐 750 하면서 그때 하중을 버티는 양이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을 해줘. 그럼 내가 이제 계산한 용도에 맞게끔 이만큼을 버텨야 돼 라고 해놓은 게 있지. 그럼 그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사이즈를 주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표가 정리가 돼 있어. 그것처럼 상용 로고도 뭐가 있냐? 말 진짜 길었다. 이 표 하나 얘기하려고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상용 로고 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미치 10인 로그에 상용 로그니까 생각할게. 1000을 넣으면 3인 건 알잖아. 근데 5234가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니? 모르잖아. 그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둔 표가 있어. 그 표를 보면서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 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가로축에 세로축이 헷갈리는데 얼마였지? 예를 들어서 이 가로축 X, 세로축이 헷갈려. 2.1 0, 1, 2, 3, 따따따따 2.2, 2.3, 2.4 하면서 표가 나와 있어. 뭐 밑으로 쭉 내려가겠지. 3.1, 3.2, 4.1, 4.2처럼 여기에 있는 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로그 2.10이야. 여기 있는 값의 의미가 뭐냐면 로그 2.19야. 알았음?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표가 있다. 그걸 가지고 근사값이라던가 혹은 그냥 그 값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 용도로 상용 로그를 배우게 됩니다. 표가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 문제는 너희들이 항상 마지막에 보면은 단 로그 2.13은 얼마 얼마, 로그 3.68은 얼마 얼마 하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표를 일부만 잘라서 줄 겁니다. 알았죠? 그걸 보고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어때요? 상응 로그의 문제든 로그 문제든 이제 몇 개만 좀 풀어볼까? 자, 책 잠깐만 봐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내가 있나? 잠깐만 책 좀 빌릴게. 자, 내가 써주는 번호들 싹 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지금 풀기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163번부터 풀기 시작하세요. 좀 지저분한 거 없나? 여기 있다. 예?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뒤에 있나? 표현하시오 말고 갑구하시오 없나? 어쩔 수 없다. 가자.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다. 와씨 행렬도 나와버리네. 문제가 좀 많죠? 몇 개야? 10개다. 딱. 자, 10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앞으로 넘겨야 된다.
아, 뭔가 수업 시간이 좀 길어져도 되니까 좋다. 막 전에처럼 8시에 무조건 끝내야 되고 막 다음 수업 해야 되고 너네는 클리닉 하러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서 좋다. 아, 내가 클리닉 하는 장점은 이거죠. 혼자 좋죠? 163번 갑시다. 자, 163번. 뭐야? 로그가 정의돼도 록. 그럼 뭐 한다? 다른 이름으로 무슨 이름? 밑과 진수의 조건. 그래서 log 밑이 x-1,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얘가 정의돼도 log 그럼 뭐다? 얘는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양수다 x가 1보다 크다. 근데 1은 아니다. 2는 제외하자. 정수의 개수로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진수 양수다. 그래서 바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부동말 바뀌었고. 그래서 x의 범위는 뭐다? 1과 5 사이에 있다. 정수? 정수 x의 합. 그래서 뭐다? 3, 4. 끝. 답은 7이겠네. 됐죠? 그 다음에 173번 가보자. 173번은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보자. 밑을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로그를 연산을 시켜보자. 약간 이런 의미의 이제 첫 문제인데 173번은 밑이 어때요? 밑이 미쳤죠?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고 개똥이다. 그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얘들아? 밑을 바꾸자. 자, 2로 바꿀래? 3으로 바꿀래? 6으로 바꿀래? 아니면 10으로 바꿀래? 진짜 말 그대로 너희의 자유. 나 2로 바꿀래. 답 똑같아. 똑같다는 뭐야? 난 뭐 나와? 난 밑을 3으로 바꿀래. 답 똑같이 나와. 밑을 6으로 바꿔도 똑같이 나오고 밑을 10으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대신에 연산이 조금 더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있을 수 있지. 당연히 밑을 2나 3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지. 맞죠? 그리고 밑을 뭐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는 것도 되겠다. 아닌가? 아무튼 밑을 갑자기 5나 10으로 전혀 새로운 수로 바꾼다면은 그거는 조금 불편한 연산이 끼긴 하겠지. 너무 길어지긴 하겠지. 그래서 밑을 뭐로 바꿨니 자네? 안 바꾸고 이대로 갔어? 오케이. 자, 얘는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왜요? 하필이면은 2와 3으로만 밑과 진수가 다 이루어졌잖아. 얘 좀 이상한데요. 얘 진수를 2 곱하기 3으로 가면은 로그 2의 2 로그 얼마야? 2의 3으로 바꿔도 되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 뭐야? 이 뭐 어디다 가르치냐? 로그 3의 2 로그 3의 3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고 밑을 2로 바꾸고 시작했었어도 답은 똑같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야? 1이잖아. 얘가 뭐야? 1이잖아.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은 1이고요. 이거 곱하면은 1입니다. 왜요? 밑과 진수가 바뀌었네.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로그 3의 2. 로그 2의 3.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3. 2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 알아서 지들이 다 사라져 주자. 답은 이겠네. 알았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밑이 이상해. 밑을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풀이 중 하나다. 알았죠? 179번 가봅시다. 뭐예요? 밑이 또 이상하죠? 뭐가요? 밑이 안 이상하네. 미안해요. 지수만 보자. 아유, 2의 로그 3의 5. 노안 아니야? 흐릿한 거야, 프린트가. 마이너스 3의 로그 얼마야, 이거? 3분의 1이야? 3분의 1의 4. 마이너스 2의 로그 3의 20. 로그 3의 20. 자, 좀 글씨가 너무 작기는 한데 어쨌든 밑이 다 똑같죠. 자, 이 정도는 난 똑같다고 부를게요. 뭐? 밑을 바꿀 수 있잖아. 지금 현재 3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그 마이너스 1을 뭐 하자? 지수 마이너스 1을 뭐 하자? 앞에 뽑아낸다. 어떻게? 원래는 마이너스 1의 역수로. 그죠?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은 사실 역수 의미 없으니까 그냥 바로 부호 바꾸기로 갈게. 그러면 어때? 밑이 다 똑같은 놈들이지. 하나의 로그를 합칠 수 있겠지. 어떻게? 진수끼리 곱하자. 얘 진수 얼마야? 25죠? 얘 진수 얼마야? 4의 3승이죠? 64. 얘 진수 얼마야? 20의 마이너스 2승. 혹은 나누기로 20의 2승. 400이죠? 됐죠? 계산해보자. 뭐 나왔어? 4. 4.
됐죠? 뭐야? 로그 3에 4 나왔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싹 다 어디 들어가 있어? 밑이 9인 놈의 지수로 들어가 있잖아. 9 맞니? 9, 9, 9.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자리 바꿔버리면 끝나지. 그러면 아유 줘봐라. 4의 로그 3의 구승인데 이게 얼마예요? 윤채 씨? 그래서 답은 16 나옵니다. 됐나요? 보이나? 뭐 어쨌든 16. 알았지? 다음 180 한번 가보자. 으차. A는 5의 아유 B는 C는 그냥 대소 비교하라고 하는데 대소 비교의 유형이 뭐 한 두어 가지 될 수 있지. 그냥 말 그대로 A가 얼마인지 간단하게 고치고 B도 고치고 C도 고쳐서 진짜 비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빼기도 가능하고 맞죠? 뭐 나누기도 할 수는 있지. 근데 뭔지 지금 좀 보면은 뭐야? 다 그냥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지. 조금만 고민해보면. 얘 밑이 똑같은 로그를 둘이 빼고 있습니다. 뭐 합니다?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뭐 합니다? 6분의 9 얼마야? 2분의 3이야? 합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이 5야. 와우. 뭐야? 이거 뭐 자리 바꿔도 좋고 5에 5승으로 5랑 2분의 3을 올라가서 지수가 1로 바꿔도 좋고 아니면 이거 사라져줘도 좋고 오늘 증명할 때 썼던 그거.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맞죠? 얘는 뭐예요? 4를 고치는 게 낫겠지? 2의 제곱입니다. 그 제곱 2를 분모로. 3의 제곱입니다. 3의 지수 2를 분모로. 1, 1이네? 얼마? 1 나오네? 다음, 얘는 로그의 2의 2분의 1승과 2의 2승으로 고쳐주면은 2분의 1은 분모로. 2는 분자로. 그러고 하면은 나면은 2의 2니까 사라져. 1이니까. 그게 4죠. 4를 어디다가 다시 한번 로그 8, 밑이 8인 로그에다 때려 넣는다. 그럼 뭐가 돼? 밑을 다 2로 생각하면은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1보다 작은 놈, 1인 놈, 1보다 큰 놈. 오케이? C, B, A 순서로 커져가네요. 됐음? A가 제일 크다, B가 중간, C가 제일 작다. 그 다음 188번. 아유 길어 왜 이렇게.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골랐다. 아 힘들어. 빨리 끝낼걸. 188번 가보자. 이거는 해야지. 그래. 로그 3의 20이라는 게 있어. 정수분과 소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질문 하나 해볼까? 연아야, 루트 7이라는 놈은 정수분이 얼마입니까? 대략 몇 점 몇이에요? 2점 몇? 왜? 왜 2점 몇이야? 윤채야? 2점 몇 맞나? 2점 몇 맞다. 왜 2점 몇이야? 루트 7보다 크고 작은 어떤 정수들 사이에 있잖아. 그 정수 2, 3이 어디에 있어? 루트를 기준으로 너네가 생각하는 거잖아. 4와 2 사이에 있겠구나. 맞지? 루트 7이면은 루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로그면은 로그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뭐? 얘네보다 크고 작은 정수들. 뭘 바꿔? 밑을 3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진수를 바꿔서 정수가 나오게 해주면 되잖아. 뭐보다 크고 작은? 20보다 크고 작은 정수들이 필요한 거고 3의 거듭 제곱이 필요한 거지. 27과 9겠죠. 얘가 2고 얘가 3이거든. 그러면 이 녀석의 뭐다? 정수 부분은 2겠네.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게. 루트 7이라는 게 2점 몇인 거는 알았어. 그 몇 소수 부분이 얼마일까? 소수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소수 부분은 뭐다? 로그 3의 20에서 그냥 2를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B야. 위에 게 A. 알았음? 그러고 나서 계산해 주세요. 끝. 알았죠?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 192번 가보자. 여기까지. 너무 많이 골랐다. 이제 반했냐? 자, 간다. 로그 3의 2가 A래. 로그 5의 3이 B래. 그때 로그 150에 180을 AB로 표현을 하래. 그냥 너희들은 어떻게든 뭐 하면 된다? A로 표현되는 로그 3의 2와 B로 표현되는 로그 5의 3으로 어떻게든 뜯어주면 된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맞아? 또 밑이 미쳐 있잖아. 맞죠? 로그는 그 어떤 문제든지 그 어떤 유형이든지 일단 밑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밑이 달라. 개판이야. 그래서 밑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로그 3에 5로 가는 거야. 뭐야? 밑과 진수 바꿨죠? B분의 1인 거야. 왜 3으로 간다? 나의 자유기는 한데 계산이 조금 심플하려면은 3으로 갈래? 5로 갈래? 150으로 갈래? 150은 미친 거고 요 3으로 가는 게 쉬워 보이지? 왜? 얘가 진수라서. 딱 그거 하나요. 알았죠? 5로 가도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얘를 뭐 해야 된다? 밑이 3일 로그로 바꿔야지. 150, 180. 그러면 이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어떻게든 저 180을 소인수분해 해서 2와 5로 표현을 해야지. 자, 그러면 나의 질문이 바뀌었다. 얘들아, 180을 소인수분해 해봐봐. 이것도 182 이러고 있으면 내가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요. 이렇게 한 사람 많죠? 안 물어볼게. 하지 마. 고등학생이 이 정도 아니잖아. 180을 큼직큼직하게 쪼개봐. 18 곱하기 10 아니야? 18은 누가 봐도 2 곱하기 9 아니야? 얘는 2 곱하기 5고요. 손수분 끝났잖아.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의 1승. 알았죠? 오케이? 그게 진수 곱하기로 들어가 있네. 로그들 더하기로 뜯자. 그럼 뭐야? 2 로그 3의 2. 2 로그 3의 3. 1 로그 3의 5. 마찬가지 누구? 150도 똑같아. 150도 누가 봐도 150도 누가 봐도 15 곱하기 10을 제일 많이 하겠지. 그지? 그럼 뭐야? 3 곱하기 5, 2 곱하기 5. 2의 1승, 3의 몇 승? 1승, 5의 2승. 그럼 뭐야? 로그 집어 넣어주면 1 곱하기 로그 3의 2, 1 곱하기 로그 3의 3, 2 곱하기 로그 3의 5. 그럼 얘들은 이제 1로 고치면 되고 나머지는 A, B로 고치면 끝나죠. 됐죠? 네. 다음 196번. 얍. 196번. 3의 2승이 X고요. 3의 B승이 Y고요. Y고요. 3의 C승이 G입니다. 로그 XY의 Y의 2승, G의 3승을 A, B를 C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결국 또 뭐야? A, B, C로 표현을 해보래. 뭐를? X를, Y를, G를. 그러면 뭐 밑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단순한 방법은 뭐야? 그냥 바꾸는 게 제일 쉽지 않나?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때려 넣으면 되잖아.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있지. 뭐? A가 로그 3의 X. 로그 3의 X. B가 로그 3의 Y. 뭐 C가 로그 3의 G.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한데 이 풀이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땐 그거야. 그냥 로그라는 단원이니까 그냥 로그로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한 것밖에 없어.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로그라는 단원의 문제니까 196번이 그냥 일단 로그로 바꿔볼까? 지수로 가지 말고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단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풀이지. 내 생각에 이게 제일 빨라. 뭐야? B치를 3으로 가면은 지수 A 플러스 B, 그 A 플러스 B가 어디로 가? 분모로 나가면 되잖아. 분자는 뭐야? 3에 뭐야? 2B 플러스 3C 2B 플러스 3C 지수로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 그럼 얘는 1이니까 생략. 그럼 답은 이거 아닐까? 알았죠? 로그 바꿨죠. 처음에 조건. 그래 표정이 그래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단원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센 마플 이런 교재할 때 절대로 유형 이름 좀 보지 마.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 뭐가 목적이면 그냥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시험을 생각을 해서는 그 어떤 장점 1도 없습니다. 알았죠? 그냥 딱 유형 연습용밖에 안 돼. 그 유형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 오늘 말이 너무 많다. 자, 간다. 210번 맞죠? 아, 가야지. 얘들아. 자, 이 문제 별표 쳐놔라. 이게 내가 상용 로그에서 유형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그 녀석이야. 자, 잘 봐. 두 놈의 뭐가? 차가 정수가 되래. 맞지? 두 놈이 차가 정수가 되래.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잘 기억해놔. 아까 여기 풀었던 문제들 중에 그거 있었지. 그 로그 3의 20이었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 있었지. 내가 그 상용 로그를 제대로 다 배우면 오래 걸린다라고 했었지. 그 제대로 배우면이 뭐냐면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야. 각각의 의미 해석으로 들어가는 풀이. 근데 요즘은 의미 해석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 대신에 그거는 알아도 어떤 로그를 가지고 오든 정확하게 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 어떤 실수를 가지고 오든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물론 여기서 상식으로 알아둘게.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1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1로 해석한 건 이건 소수 부분 해석 잘못한 거예요. 4 마이너스 미쳤나봐. 마이너스 4 플러스 0.9가 맞아.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되거든. 알았지? 자, 어쨌든 어떤 실수를 가지고든 모든 실수들은 다 정수분, 소수분 가능합니다. 로그 x제곱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정수분은 n과 어떤 소수분 알파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두 번째 로그 루트 x는 정수분 달라질 수 있지. 소수분 달라질 수 있지. 자, 여기서 이 범위 생각해서 n 구하려고 하지 마. 2인지 3인지 4인지 딱 명확하게 하나로 고정 못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 그냥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로 두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문제도 있어.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때는 얘도 알파로 두면 돼. 알았지? 자, 근데 뭘 하고 싶냐? 뭐가? 차가 정수래잖아. 차를 구해봐. 합이냐 차냐? 차 맞지? 응, 차. 차가 정수래. 그 말은 뭐다? 빼. 그러면 2 로그 x에서 2분의 1 로그 x를 뺐다. 즉 2분의 3 로그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좌변만 뺀 거야. 자, 우변 빼보자. n 빼기 m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맞니? 맞니? 근데 얘가 정수라며. 아니지. 이게 정수라고 한 적이 없지. 이게 정수라며. 맞지? 맞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자. 끝났어. 왜요? x의 범위를 가지고 세 변에 전부 다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은 0 로그 x 2. 세 변에 전부 2분의 3배를 해주면 0 2분의 3 로그 x 3. 답은 1 또는 2. 그래서
로그 x가 나와요. 3분의 2거나 혹은 3분의 4거나. 그러면 x값 찾은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 문제 별표 치라고 한 이유 알겠니? 자, 잘 기억해놔. 차가 정수 쓸까? 차 상용 로그 문제야. 응용형 문제라고 부를게.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차가 정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나오고 합의 정수. 합의 정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차인지 합인지 다시 보러 갔던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 소수 부분이 같을 때라는 표현이 사실은 차가 정수랑 같아.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빼면 0인 거지. 차가 정수가 되는 방법이 1이 나올 수는 없어. 왜? 소수 부분은 1보다 작거든. 그지? 양수고. 그럼 1 빼기 0이면 1이 될 수 있지만 1을 못 가지잖아. 그래서 차가 정수는 결국 소수가 같을 때랑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다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 하나, 두 개 남았네. 자, 풀이 시작해도 되나? 귤이 다 썼나? 윤채 다 썼나? 귤이 다 써가니? 아, 다 썼니? 자, 간다요. 아야, 내가 언제부터 녹화 안 하고 있냐? 몰라? 자, 어쨌든 이 문제 푼다. 그래서 원래 밝기가 있었어. 얼마였어? 몰라. A였어. 근데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19%씩 감소를 했으면 통과한 빛은 몇 퍼센트야? 81%죠. 100분의 81배가 되어서 또 다음 장, 다음 유리로 가는 거야. 또 그 다음 유리에서 또 19%, 그거의 19% 감소하고 또 100분의 81만큼 또 통과해서 지나가지. 그거를 몇 번? 5번을 반복했어. 자,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수에서는 끽 해봐야 뭐 2의 몇 승, 3의 몇 승 정도야. 그럼 계산을 할 수 있게. 근데 100분의 80일에 5승을 어떻게 구할 거야? 못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잘 보면 있잖아. 원래 밝기에 몇 배인가라고 할 때 그 x배를 써봤고, 그러면서 양변을 일단 a로 약분을 한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뭐 한다? 로그를 취해준 거야. 그래서 우변이 필요해. 알았니? 몇 배인가라고 할 때 그 나는 지금 x를 잡았는데 문제마다 뭐 a배 1이다, a를 구하시오일 수도 있고, 그게 있다면 그걸 쓰고 없다면 우리가 문자 x를 써봐. 양변을 꼭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양변의 로그를 구하지. 로그 100분의 81의 5승 로그 x.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따로 뜯었다 쳤을 때 분자는 뭐야? 3의 20승이죠. 3의 4승을 5승한 거니까 분모는 뭐야? 10의 제곱을 5승한 거니까 10의 10승이죠. 그러고 나서 우변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갈게. 그러고 나서 좌변을 정리할 때 뭐야? 20 로그 3 마이너스 10. 우변은 로그 x. 그때 좌변 계산해봐. 로그 3 줬을걸? 0.48. 0.48의 20배. 9.6이죠. 얼마야? 마이너스 0.4가 나왔어. 그걸 가지고 구하래. 근데 0.4 그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 0.6이 있어. 이건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뭐?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그걸 써주면 0.6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1은 뭔데요? 로그 10분의 1이요. 0.6은 뭔데요? 0. 로그 3.99요.
그럼 이제 계산되니? 좌변이 로그 0.399. 그게 이거잖아. 그럼 이제 x는 0.399야. 자, 나는 이제 비율로 나타냈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게 퍼센트래. 몇 퍼센트야? 39.9%죠. 5번. 알았니? 이렇게 푸는 거야. 되었나요? 되었나요? x가 원래 밝기에 0.399배. 원래 거에 0.399배. 뭐 100분의 39.9 혹은 1000분의 399. 그렇게 39.9% 만들어서 답 쓰는 거지.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